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지난 13일 캐논 주해 유한공사는 2022년 1월 12일부로 회사 생산을 종료하고 직원들을 위한 보상 계획을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주하이시 가오신구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캐논 주해가 생산 중단과 직원 해체를 위해 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기업과 직원이 합의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캐논 주해 유한공사는 1990년에 설립돼 중국에 일찍 진출한 세계적인 거물로 처음에는 렌즈, 카메라 등을 생산했고 뒤에는 인화기, 팩스기, 스캐너 등을 추가 생산했습니다. 최근 생산하고 있던 제품은 주로 렌즈,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카메라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완벽한 그립감으로 업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총 15억 위안을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 캐논 주하이 유한공사의 신공장은 이제 막 가동에 들어갔으며 제품 종류는 디지털 카메라, 소형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그중 디지털 카메라의 연간 생산 능력은 2천만 대에 달했습니다. 캐논 폐쇄 및 철수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 생산이 휴대폰의 영향을 받았고, 둘째, 중국의 공급망이 끊겨 납품이 보장되지 않고, 셋째, 계획된 일본 업체의 중국 철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로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중국에서 일본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 철수 계획을 잡은 이후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22억 달러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87개 중 30개는 동남아로 57개는 일본 본토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에 진출한 30년 된 다롄의 도시바도 문을 닫고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난징 대학살의 사망자 수를 합리적으로 의문시했던 대학 교수든 일본 옷을 입었다가 사람들에 의해 벗겨졌다는 네티즌이든 이 모든 것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매우 높은 정오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문제와 동계올림픽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공 정부가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맥락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핫 기사에는 인터넷의 애국 군중은 일본 기업의 철수가 경제발전 고용 실업에 미치는 충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그들은 언론과 애국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빅보이들은 일본 기업의 대규모 중국 철수라는 표현은 선전이라며 그들의 철수는 자체 산업조정이 원인이며 시장에서 도태된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괜찮아, 음악을 틀고 춤을 추자 라며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또 그러나 이제는 중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련한 민중들을 보이콧해야 하는지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실업자를 재취업시킬 방법이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시사평론가인 션저우는 문장을 발표하여 1월 21일 시진핑이 7명의 장군을 추가로 승진시켜 5대 9와 5대 9의 주간 인사를 대충 완료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후보도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2022년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이며 군대의 배치는 모든 인사 배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2022년 초부터 기본적으로 완료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션저우는 이번에 장군 진급자 7명 중 2명은 중부 전투지역 후임으로 우야난 신임 사령관과 중부 전투지역 쉬더칭 신임 정치위원입니다. 중부 전투지역은 베이징을 지키는 5대 전투지역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5대 전투지역과 5대 군종 및 무장경찰부대 등 모두 11개의 정치위원 자리는 이번에 단숨에 5개가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의 5개 군종인 로켓군, 육군, 해군, 공군, 전략지원부대 배치는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중공의 5대 군종과 무장경찰부대 사령관이 모두 교체되었고 정치위원도 공군만 남았습니다. 이번 장군 승진으로 시진핑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전에 5대 군종의 주요 인사를 대충 마무리했고
5대 구의 주간 교체도 거의 완료했습니다. 5대 전투지역 중 동부 전투지역만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동부 전투지역 작전 범위는 타이하이, 동해로 중공군의 대외 도발이 가장 작고 도발 가능성이 큰 곳으로 다른 전투지역보다 더 긴요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적임자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4일 시진핑은 군사위원회 1호 명령을 발표하여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과 군사투쟁의 정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쟁의 변화, 상대의 변화를 노려보고 중공 제20자 전국 대표 대회를 맞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21일 다시 당내 적수에게 군권 장악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군 배치에는 새로 발탁된 간부들이 적지 않은 것은 군에 남아있는 장점인파의 잔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여전히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핵심적인 선발 기준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초점을 맞춰 싸우자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뜻은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위해서 내부 적들의 위협에 대항하고 군대의 절대적인 충성을 확보하며 군은 항상 총을 안으로 겨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총을 돌려 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 해협의 상황이 악화되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댄 설리번은 며칠 전 중공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범할 경우 미 정부가 중공과 지도청, 중국 경제의 중요 산업에 후과가 심각한 포괄적 경제-금융 제재를 법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의 2022년 대만과 함께 서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공당원과 업계의 제재, 투자회사, 민간자본회사, 벤처 캐피털 회사, 헤지펀드를 포함한 미국 금융기관에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입, 채굴 및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해 중공에 유사한 경제, 상업, 재정적 조치를 장려할 것입니다. 설리번이 법안을 발의한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화상회의에서 미1이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중공의 시도에 반대하며 신장과 홍콩에서 중공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은퇴한 미 해군 제독 스타 브리디스는 인터뷰에서 중공이 레드라인을 넘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대만 정부의 탄도방어 등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방어 시스템 또는 사이버 제어 자원과 정보 제공, 합동군사훈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